자, 그러면은 32번부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다 피셨죠? 다 피셨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자, 11월 모의고사가 항상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 월수금반 수업할 때도 애들이 대부분 내용 질문을 11월에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11월 모의고사 볼 때 특히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용 갈게요. 토마스 프레드만의 2005년 책의 제목인 The World is Flat. 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있대요. 자, 이 책은요, was based on the belief.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대절 이하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대은 동격이에요. 제가 옆에 써놨다시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which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쓴 책이냐? Globalization, 세계화가 inevitably bring us, 우리를 데려다 준대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요. 반드시. closer together, 더 가까이 함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더 가까이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결속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결속시키다. 가장 쉬운 단어, 본드죠, 본드. 이 본문에는 본드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예시로 지금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World is Flat이라는 이 책 제목이 이 세계화는 반드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이 책이랍니다. 원래 Flat이라는 게 평평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세계가 평평하다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약간 We are the world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뭔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다라는 거는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평하다, 동등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It has done that. 자, 그것은 그렇게 해왔대요. 다 지금 대명사, 대동사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그렇게 해왔대. 그것이 그렇게 했다는 게 뭐가 뭘 했다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했다.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요거. 자, 세계화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Has done that. 얘가 가리키는 건 뒤에 나와 있는 Would inevitably bring us closer together.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됐나요? 즉, 세계화는 우리를 지금까지 결속시켜 왔다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세계화는 결속시켜 왔어, 우리를요. 그러나 세계화는요, 또한 inspired, 영감을 줬다는 거야. 우리가 배리어를 치도록요. 그러니까 장벽을 쌓도록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문장만 봤을 때, 얘들아, 잘 봐봐. 세계화라는 게 지금 주요 소재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앞부분에서는 야, 세계화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결속시켰다라는 거는 좋은 말인 것 같아?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사람들을 결속시킨다라는 내용.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이거는 뭡니까? 플러스적 속성이죠. 플러스적.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게 됐다? 장벽을 만들기도 했다. 장벽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 말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의 원래 의도는 뭐였겠냐고. 원래 의도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겠구나. 이게 원래 의도였어.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든지 간에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거란 건 없다는 거예요. 장점만 있는 선택이란 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큰 틀로 보자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됐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양면성이라는 표현은 이따 여러분 뒤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When faced 하고 나와 있죠? 직면할 때입니다. 자, when faced with the perceived threat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인지된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랍니다. 그 위협이 어떤 위협이냐? 이런 위협이 되겠습니다. 뭐 금융 위기라든가 테러라든가 뭐 폭력적인 뭐 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refugee는 난민이에요. immigration은 이민자죠. 이런 거라든가
증가하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니까 빈부격차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빈부격차. 이런 것처럼 뭔가 인지된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cling, 이 cling 하면은 cling 추가 세트거든. 뭐뭐에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단단하게 그들의 집단에 달라붙는답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결속하게 된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결속하게 된다.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헤쳐나갑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뭐.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One founder, 자, 한 설립자인데요. of a famous social media company. 자, 여기서는 갑자기 소셜 미디어 컴퍼니 얘기가 나옵니다.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끊을게요. 자, 한 유명 소셜 미디어의 회사 설립자가요. 뭐라고 믿느냐?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유나이트한다. 유나이트. 이것도 뭐야? 결속시키다. 됐어? 아까 제가 써드렸던 본드랑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결속시킬 거라고 믿었답니다. 뭐가? 소셜 미디어가.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결속시킨다는 거는 소셜 미디어가 세계화에 일조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랑 또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화에 대한 예시로서 말한 게 첫 번째는 책, 아까 World is Flat 그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가 소셜 미디어를 갖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그게 바로 세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사람들을 결속시킨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어떨까? 안 좋은 점도 있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이제 지금 2년 차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했을 때 뭐 SNS나 각종 이런 언론,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확진자 동선이 어떠니 이런 거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죠. 이런 거는 뭡니까? 일종의 SNS가 어떤 세계화에 일조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안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이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뭐 SNS에 뭐 올려갖고 뭐 그거 갖다가 논란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가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양면성이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면 in some respect it has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respect는 존경이 아니고요. respect가 측면이란 뜻이 있어요. 측면, 어떤 측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은, 즉 소셜 미디어는 has, 해왔다라는 겁니다. 앉아볼래? 해왔습니다. 자, has 뒤에 생략된 거는 앞에 나와 있던 united us예요. unite us. have keep이니까 united로 쓴 거다. 자, 소셜 미디어는 우리를 결속시켜 왔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야. 자, 소셜 미디어도 뭡니까? 사람들을 결속시켰어. 사람들을 결속. 플러스적인 요소죠. 그렇죠? 자, 근데 또 but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셜 미디어는 has simultaneously given 동시에 주어 왔답니다. 주어 왔대요. 뭘 줬어요? voice and organizational ability를요. 목소리와 그리고 조직적 능력을 부여해 왔답니다. 자, 누구에게요? 새로운 사이버 부족에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사이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뭔지 좀 우리가 좀 애매하죠. 그냥 사이버 부족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 걸 이제 새로운 사이버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추가 질문하고 있는 거다, 지현아.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some of whom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체크해 둘게요. 별표. 어법 때문에 체크한 겁니다. 자, 여기서 some of them은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and some of them입니다. and some of the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들아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 이 whom이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them 또는 whom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new cyber tribes를 가리키는 거야. 얘네 가리키는 거야. 얘네. 됐어? 지금 여기에서 앞에 콤마 나와 있는 거 보이죠? tribes 뒤에 콤마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야? 계속적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 됐어? 없냐? 아니 추가 질문 6월 11월 같이 있는 거. 얼른 찾아봐.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계속적용법은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해석은 별거 없어. 그 새로운 사이버 부족에게 목소리와 조직적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 중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해석은 별거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and와 대명사 them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 접속사와 대명사 and와 them을 합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관계 대명사인 whom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이제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낼 수 있어. some of whom으로 써놓던가 아니면 some of them만 써놓는 거야. some of them, and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어법상 틀리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some of whom을 써놓고 앞에 and까지 쓰는 거야. 그럼 또 틀리겠죠. and를 없애거나 whom을 them으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이 some of whom 부분은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야. some of whom이 답이거나 아니면 and some of them이 답이거나. 됐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나머지 형태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요 spend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보냅니다. ing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 나이씨. 그건 뭐야? 워크북 있는 거예요? 아, 그 자습서는 없는데 그건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요. 자, 다시 이어서 spend 시간의 ing죠? 이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리고 그들 중 일부, 그 새로운 사이버 부족의 일부는요 그들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냐? Spreading blame and division. 자, 어떤 비난과 분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Across the World Wide Web, WWW에 걸쳐서요. 즉 인터넷상에. 됐어요? 인터넷 전체에 걸쳐서 비난과 분열을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에 또 안 좋은 점이 나온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이버 부족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안 좋은 것, 즉 비난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죠. 비난, 분열을 조장한다. 이건 뭡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됐어요? 소셜미디어를 애초에 만들었을 때 그 설립자는 뭐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 내가 이걸 만들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겠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단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이 설립자가 이거를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그럼 사이코지. 이거를 생각을 했으면.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은 잘 결속 단합시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만든 건데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든지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시 한번 나온 거죠.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문장 남았는데요. 자, there seem now to be as many tribes and as much conflict between them as there have ever been. 요 문장 별표 좀 할게요. 문장 전체를요. 왜냐면 서술형으로 내기가 괜찮아요. 여기가 서술형으로. 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 as 있어. 여기 as 있어. 여기 as 있어. as가 3번이나 나왔거든. 자, 이게 일단 어법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 seem to 동사원형이라는 놈의 이 seem입니다. seem. 됐어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닌데요. 일단 핵심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여기다가 짤막하게 여기 빈 공간에다가 쌤을 쓸게요. 여러분이 중딩 때 배웠던 as 1급 as라는 녀석 있지? as 1급 as.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해?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치? 흔히 그렇게 해석을 했어. 여기 잘 봐봐. 이 앞뒤에 as가 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as는 얘들아 뭐뭐만큼이란 뜻이야. 얘는 뭐뭐만큼이야.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해석이 없어. 됐어? 얘가 합쳐서 뭐뭐하기야. 또는 부사라면 뭐뭐하기. 이렇게 되겠지 해석. 됐어? 잘라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라서. 자, 이게 일단은 해석의 기본인데 여기에서 내가 약간 확장해 볼게. 잘 봐요. 잘 봐봐. 약간 확장을 해볼게. 자, as를 다시 썼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형용사의 원급을 쓴다고 생각해봐. 형용사를 썼어. 형용사를. 그러면은 얘들아, 형용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잖아. 그렇지?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 우리가 흔히 중딩 때는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야. 뭐 I am, as, for, as, you 막 이렇게 썼단 말이야. 중딩 때는. 그럼 우리가 구문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주어, 동사, 합쳐서 보어, 수식어 이거란 말이야. 구문 분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비교 구문은 대부분 형용사의 보어 버전만을 봐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래 왔다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as 사이에 보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작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냥 단순하게 중딩 버전 때만 생각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영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형용사가 나왔어. 근데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보어 말고. 그래서 얘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은 as와 as 사이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 형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꾸며주는 명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as가 3개가 나왔는데 이 as가 어떤 거냐? 이 맨 뒤에 있는 as가 바로 뭐뭐만큼이야. 이게 뭐뭐만큼이야. 됐어?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as, 얘는 왜 as를 2개를 썼는가? and로 연결한 거야. and로 연결한 거야. and로 연결한 거. 자, 어떻게 연결한 건지 그 구조를 보여줄게. 잘 봐봐. 다시 써줄게. 여기 지우고. 자, 원래 형태는 as 원급 as야. 이거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거야. 뒤에 있는 as, 즉 뭐뭐만큼에 해당되는 놈 나와 있고 as의 원급을 썼어. 똑같이 썼는데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as의 원급을 또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얘랑 병렬 구조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and 이렇게 써준 거라고. 됐어? 이 구조야, 이 구조. as 한 덩어리, as 한 덩어리, and로 연결한 거라고. 됐냐?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얘만큼 뭐뭐하고 뭐뭐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자, 원급이 나와야 된다를 내가 다시 한번 써놨지? 그래서 여기에서 원급인 man이 나왔고 much이 나온 거야. 원급. 여기도 원급. 됐어? 각각 원급이 나왔지? 여기에 뭘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인 구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 첫 문장을 보면은 이 thing 이거 다 빼버리고 얘만 봐봐. there be 나왔어. there be 동사.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지. 됐어? 그럼 얘도 확장된 거야 얘들아. 원래는 there be 동사 뒤에 주어 이렇게 나오잖아.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되잖아. 그치? 근데 요 사이에 뭘 쓴 거야? seem to 쓴 거야. seem to 이렇게 쓴 거야 그냥. seem to를 쓰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주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 주어가 어떻게 나왔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야. 됐냐? as 원급 as 사이에서 지금 요 원급이 각각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명사와 요 명사가 and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해놓은 구문 분석을 잘 봐봐. 잘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 as many tribes 주어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지? and as much conflict 주어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냐? 됐어요? A and B가 지금 주어로 나온 거야. 그래서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 된 거야. 그래서 C에 S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됐어? 됐어? 수일치까지 연결하자고. 여기까지 됐니? 지금 요 문장은요 복합적으로 합쳐진 거예요. 복합적으로 단순 there 비동사인데 there seem to 동사 원형을 쓴 거고 단순 주어가 아니라 as 원급 as를 활용해서 이렇게 쓴 거야. 됐니? 그래서 구문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영작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할게. 잘 봐. 이제 해석해볼게. There seem now to be. 자, 지금 있는 것 같다. 됐어? 뭐가 있는 것 같다? 얘랑 얘가 있는 것 같다고요. 뭐뭐만큼이나. 됐어요? 얘만큼이나 많은
뭐뭐와 많은 뭐뭐가 현재 있는 것 같다. 됐냐?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큰 틀은. 자, 그러면 많은 부족들 그리고 많은 갈등이랍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부족들과 그리고 그 부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만큼이나? There have ever been.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큼이나. 됐어? 여기 또 there 비동사 나와 있지? 근데 there 비동사가 어떻게 나왔어? have pp로 나왔어. have pp. 그럼 have pp는 현재 완료잖아. 그렇지? ever라는 거는 이제껏이라는 뜻이거든. 이제껏. 그러면은 이제껏 있었던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제껏 있었던 것만큼이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만큼이나. 됐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는 뭔 말인지 이제 뭐 어법이나 뭐 구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셜미디어라는 건 사람들을 실제로 결속을 시키긴 했지만 새로운 사이버 부족을 발생함으로써 비난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안 좋은 일도 생겼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든지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그래온 것만큼이나 현재도 많은 부족들 그리고 그들 간에 많은 분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이버 부족 말하는 거야. 사이버 부족. 그러니까 이 사이버 부족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다고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이트에서 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뭐 B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게 쭉 이어져 갖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F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요 사람들까지 쭉 부족들이 있어 왔잖아. 그치? 근데 이들끼리도 분쟁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왜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소셜미디어라는 게 사람들을 결속시킬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이런 안 좋은 점, 지들끼리의 심지어 분쟁도 생겼다는 거죠. 지들끼리 비난하고 분열하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is it possible? 가능할까? For this twice. 자, 의미상의 주어고요.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다 나왔어요. 이러한 부족들이 코이그지스트인데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는 거지 코가 붙으면 함께란 뜻이야. 함께 존재하다. 즉 공존하다. 됐지? 이러한 부족들이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In a world 세상에서 어떤 세상?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The concept of us and them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부족들이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러고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자. 그들은 뭐야? 걔네는 걔네고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는 우리고 걔네는 걔네 이런 개념이 여전히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계에서 과연 얘네들이 결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A라는 커뮤니티가 있어. 예를 들어 B 커뮤니티가 있어.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둘의 색깔이 완전 정반대야. 정반대. 얘네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방향인데 얘네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방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정반대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야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us. B도 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us. A 입장에서 얘네들은 얘네는 걔네고 them. B 입장에서 A를 보면 걔네는 걔네고 them.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태잖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얘네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이게 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소셜미디어를 만든 그 철학은 뭐였냐고요? 결속이었잖아. 결속. 애초에 만든 철학은 결속이었잖아. 근데 결속이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애초에 철학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다시 한번. 뭔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자 할 때 그 결속을 무조건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이면에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되셨나요? 내용 이해됐나? 응. 자, 그래서 소재를 보자면 사회적 교류가 가지는 양면성이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교류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사회적 교류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The Road is Flat 책 내용 나왔던 거, 세계화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거. 이게 다 포함된 한 단어가 사회적 교류라는 말입니다. 그 사회적 교류라는 게 뭐 직접 만나는 게 됐든 간에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교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류가 뭘 가지고 있다? 더블 사이드니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요지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데 뭔가 기여하면서도 그들을 가까이 두는데도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양면성이잖아. 장벽을 쌓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요. 됐어요? 요거죠, 요거. 구체적 요지를 보자면 사회적 교류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즉 결속시켰다는 거겠죠. 하지만 구체적 상황 속에서는 뭐다? 구체적 상황이라는 거는 막상 까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서로 간에 장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속시키려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분열돼 버렸다는 거죠. 됐나요? 자, 내용 다 됐으면은 우리 다음 문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37번. 우리 추가 지문의 마지막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저기 그때 저기 현빈이가 우리 그 단톡방에 공유해줬었잖아. 이제 우리 6월 모의고사 시험범위. 근데 그거 말고 내 지문인가가 뭐 더 나온다 했잖아.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13에서 16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집이 더 나온다고요? 어? 더 나온다고요? 네가 더 나온다면 네가 나한테 말해준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6월 모의고사 나온 게 이게 12지문인가 근데 개수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12개인가 그렇거든요. 아마 12지문인가 그럴 거예요. 12지문. 근데 니네 이제 학습지 막 번호 써 있잖아. 뭐 1에서 뭐 3번이 뭐 몇 월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써 있었잖아. 거기 보면은 아니 잠깐만 얘기한 김에 확인 좀 하자. 확실히 하고 가야지. 그때 잠깐만. 여기 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업 내용 1번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2번이라고 써 있잖아. 니네 거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간 게 여기 12번까지란 말이야. 12번. 1에서 12번까지. 13에서 16번이 지금 2021년 6월 9일 전국연합이라고 나왔잖아. 이번 모의고사잖아. 이번 모의고사. 이게 내 지문이잖아. 내 지문. 됐어? 근데 여기도 이번 6월 모의고사고 이 아래 것도 보면 이번 6월 모의고사란 말이야. 근데 이게 12지문이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던 게 얘가 이거랑 겹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추가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때 상빈아 너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얘가 아직 번호가 안 나왔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받은 거 없냐? 다른 친구들 없어요? 뭐라고? 영어쌤 안 나오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나 못 들었어. 영어쌤 학교 안 나오고 계시는데. 학교를 안 나오고 계신다고? 뭐라고요? 안 나오고 미치겠네. 아니 그러면 너네 영어 시간은 어떻게 해? 수업을? 영상 학교에서? 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일단은 얘가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안 나왔다니까 뭐 일단 어쩔 수 없고 나오면은 뭐 바로 알려주세요. 자, 바로 보자. 37번. 요거 보고 좀 쉬었다 할게. 보겠습니다. Many studies. 자, 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줘 왔는데 대조를 보여줘 왔어. People's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자,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 웰빙이래요. 웰빙은 복지 또는 행복 뭐 이런 뜻이야. 자,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 웰빙, 즉 행복은요, are affected,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민족적 관계. 됐어? 즉, 민족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매한 말이 있죠. 뭡니까? 민족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 관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지연이 옆자리에 앉아볼까?
이거 지영이가 옆으로 가든가. 내가 좀 치울게. 풀방이네 풀방. 가방 거기 옆에다 놔도 돼 지영아. 자 얼른 피고 지난번 거 마지막 질문이다. 추가 질문 마지막 질문.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주관적 행복이 뭐다? 민족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관계라는 말이 좀 모호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어쨌든간 우리는 한번 써보자고요. 이 민족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이 내용이에요. 이 글이 좀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잘 따라보세요. 이어서 갑니다.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요, have 가지고 있답니다. poor health outcomes를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건강 결과를 가진답니다. 뭐보다? 그러니까 majority group보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룹보다. 그러면은 지금 딱 여기서의 민족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수민족이냐 다수민족이냐의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소수민족이 있고요. vs 다수민족입니다. 근데 건강상을 따졌을 때 소수민족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얘네에 비해서. 얘네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뭐 아직은 모릅니다. 이어서 볼게요. But 그러나 the difference remains even when obvious factors.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 차이가 남아 있대요. 심지어 뭐 할 때조차 분명한 요소들이 are controlled for 통제될 때조차도요. 자, 그 분명한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medical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래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잘 봐봐.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윤이 들지 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이 있고 다수 민족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예시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아프리카의 어느 소수 부족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부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우리는 딱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물론 뭐 아프리카에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 소수 민족, 막 여기 민족은 한 100명밖에 없어. 대한민국 한 민족은 5천만 명 있어. 그러면은 훨씬 우리가 다수 민족이죠. 얘네에 비해서. 근데 건강상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이 더 높을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 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더 건강이 높을까? 간단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인프라가 더 좋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뭐 합니까? 다 예방접종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은 병원 그냥 바로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뭔가 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뭐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병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회 계층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건강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이게 상식이라고.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통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통제가 됐다는 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이 주어졌어. 다 똑같아. 우리도 지금 현재 아프리카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다만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우리가 다수민족이다, 걔네는 소수민족이다.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일 때조차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이 even when 이하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의 차이가 인구수 외에는 없습니다.
있을 때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됐어? 이 말이라고 이 말.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의 차이가 여러 뭐 환경도 될 수 있고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자고. 다 무시하고 다 똑같다고 쳐보자. 다 똑같아 모든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남아있다는 거야. 차이가 남아있다는 건 뭔 말이야? 그래도 여전히 다수민족이 더 건강하다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러면은 환경 때문이 아니네? 인프라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더 건강하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인구수 많은 거랑 건강이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인구수랑 건강이랑 뭔 상관인데?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대절 이해한대요. Dominance relations. 자, 지배 관계, 우세 관계가 have their own effect. 그것들 자체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뭐에? 사람들의 건강이요. 이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세 관계라는 건요, 인구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인구수 차이 그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됐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야. 근데 왜 인구수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냐고. How could that be the case?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느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One possible answer. 자 이제 답이 나오네요. 그게 바로 뭐랍니까?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그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보다 건강할 수 있는 이유. 반대로 소수 민족이 다수 민족보다 건강이 안 좋은 이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 해도 여전히 소수민족이 건강에 안 좋다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인구수 차이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건강을 결정한다. 이 말한 거잖아. 그치? 인구수 차이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잖아. 인구수가 많으면은 비교적 더 건강하고 인구수가 적으면 비교적 건강이 좀 더 나쁘고 이 얘기한 거잖아. 이게 왜 가능하냐고. 왜? Why?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인 설명 필요해요. 뭔 스트레스? 이런 의문점이 남죠. 그래서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From multiple psychological, physiological, 발음도 어려워. Physiological studies. 자, 이거는 물리적인 것과 이제 심리적인 걸 합친 이제 생리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절을 알게 되는데요. encounter는 원래 동사로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우연히 마주침 또는 우연히 만남 이런 뜻이야. 누구와 우연히 만나는 거냐?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과의 우연히 마주침이 심지어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그럼 비교적 좀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조차도요. 됐어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어쨌든 좀 뭔가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네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쳐보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러면은 미국에서 니네가 이제 생활을 해. 너네가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생활했어. 유학 생활을 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족과 동떨어서 지내다 보니까 니네가 막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왜 건강 상태가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내가 그냥 대충 음식 먹어서 잠도 제대로 안 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니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왜 건강 상태가 안 좋냐면은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많겠냐 한국인이 많겠냐?
아, 당연히 미국인이 많잖아. 당연히.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 너네는 소수민족 입장이 되는 거야. 됐어? 왜 너네 해외 갔을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혹시 있냐? 길 지나가다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 막 이런 거 광고하고 있어. 막 반가워 괜히 반가워.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한국인 만나. 그렇게 반가워 한국인 만나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여기서 길 지나가다가